자, 이어서 125쪽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개발해서 원 토지수한테 주는 방식, 이걸 환지방식 하지 않습니까? 이 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에는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들이 절차 걸쳐서 조합 만들어 가지고 조합이 시행령으로 등장해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조합을 설립해 나가는 절차 있잖아요. 먼저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 최소한도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님한테 이 구역을 칭했던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 신청하죠. 우리 조합 설립하자라고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 7명 이상이 바로 의사합집합니다. 조합 설립하자라고. 그런 조합 설립행위라고 하는 합동적 법률행위는 지네들끼리 의사합집 보았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한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완전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케 하려면은 우리 조합 만들도록 인가 좀 내주세요해서 인가 시행해서 이자한테 인가를 받아야 그 법률행위가 마침내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 조합을 설립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인가 신청하는데 인가 신청서 낼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거 보니까 갑의것이고 이거 을의것,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바로 8명 땅 주인이 있어요. A, B, C, D, E, F, G, H 이렇게. 그래, 이 안에 토지 보니까 이건 국가 것이고 이거 지자체, 나머지 다 사유지 것이. 이때 이 면적 대비 최소한도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자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총수,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시하면 인가되느냐? 2분의 이상. 2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서 인가 신청서에다 첨부해서 내야 인가를 받아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동의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토지 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이 안에 국공지가 있다면 국공지 면적 제하고 사유지 면적만 계산해서 그 면적의 3분의 1을 계산하느냐, 아니면 국공지를 포함하느냐. 국공지 포함할까요, 제할까요? 누가 또 제한다고 그랬어요? 자, 포함한다. 그래, 국토개법은 제한데 도시개발법 포함한다. 알겠죠? 뭐 틀려도 상관없는데 시험장에서만 안 틀면 돼요. 그래, 이때는 자 중에 도시개발법상 이 동요건 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포함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국공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국공지 면적까지 싹 해서 사유지까지 합해서 이 면적 대비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 동의받아. 알겠죠? 포함한다. 그 다음에 이때 여기 봐보세요. 이 갑하고 을이 동의했어요. 야, 조합 설립하자라고 동의해 줬어요. 여기 봐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동의하면은 면적 3분의 1은 통과됐죠? 알겠나요? 근데 여기에 짜투리탕을 가지고 온 소재가 다 반대해버렸어. 그러면 이 동의요건 충족했다 볼 수 있어요? 충족했다 볼 수 없어요? 시간 없으니까 충족했다 볼 수 없네요. 바로 이 안에 있는 동의시효권이니까 뭐라고요? 동의시효권이니까 와. 그래, 면적 3분의 1만 충족해서 안 되고 또 토지소자 총수 세 가지고 총수에서 그것을 2분의 1 동의받아야 돼. 그래서 토지소자 이쪽에 8명 있고 여기 2명 있다. 10명이죠, 총수가. 10명인데 10명의 2분의 1, 5명의 동의를 받아야겠죠. 여기 2명이 동의했다, 면적은 통과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더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바로 2분의 3 동의를 받는 게 되죠. 최소한도 몇 명을 포섭해야 되냐? 3명. 알겠죠?
나머지가 반대했어. 나 뭐 조합 섭외한데 반대한다. 왜? 조합비도 없고 그러니까 반대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시키면 일단 인가 시하면 인가 받고 인가가 떨어지고 30년에 등기치면 조합은 설립되고 반대한 자들도 다 강제로 조합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이때 이 동의받는 순서와 관해서 이 국공유지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 거 일단 빼고 사유 토지 전체 면적에 바로 이 동의 요건을 받도록 노력하되 이 요건에 미달되면 나중에 국공유지 갈청한테 가서 동의받아서 요건 충족하면 된다. 누구 먼저 동의받느냐? 사유지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토지 소유자 총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 땅 보니까 여기 A 땅인데 A가 단독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분으로 A 사형제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4분의 1씩 4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소유자예요. 이때 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공유자 4명을 각각 토지 소유자 1명 함으로 계산 4명으로 계산할까? 대표 권자 1명만 토지 소유로 인정할까? 총수 계산할 때 1명만. 알겠죠? 1명. 여기는 토지 소유 1명이다. 그 다음에 여기 F 땅 보니까 땅은 한 필지인데 여기 구분 소유권이 있어가지고 구분 소유자가 9명 있어요. 땅에 대한 소유자도 보니까 9명 있어. 9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때 구분 소유자가 있는 땅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9명을 대표하는 1명만을 토지소로 볼까?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토지소 1명으로 계산해 줄까? 각각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던 이 친구 봐보세요. 조합 설립에 동의했던 이 친구가 있다 합시다. 동의서 주고 나서 이 인가 신청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했다면 그자는 동의사유서에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그까지 여기까지 보고 문제 풀어봅시다. 자 5번 옳은 거 이렇게 됐는데 1번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와요 또는요? 와. 또는 하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이 됐든 이것이 됐든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 또는이 나면 그래서 틀려요. 동시효건이거든.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또는 틀렸고 와가 나야 된다. 2번은 바로 구분 소유자인 경우 소유권을 공유하는 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인 경우는 토지 소유자 각각 한 명 한 명을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구분 소유의 동의를 받은 대표 구분 소유자 한 명만을 해당 토지소로 본다. 틀렸죠. 다른 구분 소유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그 말 줘버리고 그랬다 그 각각을 일명의 그렇게 해야 돼. 일명의 해당 토지로 본다. 3번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 4번은 죄가 아니라 포함된다. 그 다음에 5번 맞다. 5번 앞에다 동의받는 순서 이렇게 써놔. 그래 국공유를 일단 제하고 사유지권 받아보고 미달되면 국공유 가져야 된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6번 여기 보면 도시발구역 지정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6번 통과하고 8번 보겠습니다. 8번이면 도시발구역 지정이다. 틀린 거. 자 1번 아까 이렇게 도시발구다라고 청구하면 도시발구다라고 청구하면 이 땅은 바로 국토법상 도시적 및 지구 단위로 결정 고시가 간주됩니다. 알겠죠? 뭐가 된다? 도시적 및 지구 단위로. 근데 외해가 있어. 여기가 지금 이미 도시적 예어적 중 칠학죽으로 지정된 땅인데 칠학죽인 땅에다가 칠학죽인데 여기다 도시발구를 정했다면 이 구역은 도시적 및 지구 단위로 결정 고시를 간주하지 않는 의의도 있다 이렇게 하셔요. 1번 맞습니다. 2번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주거, 교육, 유통, 생산, 유락 기능이 서로 조화가 이루도록 해야 되는가? 330만. 이 수치 아주 중요하니까 330만 주민트 이상이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부터 기능까지 미칠 거예요. 주거부터 기능까지를 복합적 기능이 있어나. 복합적 기능. 그래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란 말 중에 서로 조화가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이 도시발구를 정할 때 지정 절차상 기초자산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토교법상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의 기초자산은 필수적이 있죠. 그거하고 헷갈려서 안 돼요. 무슨 계획 만들 때는 필수적이 있다고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
국토개법상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 필수겠어요. 근데 도시벌구를 정할 때는 기초조사를 여기서 주거적 상업적에서 지정할 때는 기초조사 하지 않습니다. 그래 보존 용도 지역인 뭐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적 예외지역에서 할 때 주로 기초조사를 하죠.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임의적이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서 보면 3번 아까 했고 4번 했고 5번 보세요. 5번 보면 이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벌구를 자기 관할구역에다 지정하려고 할 때 그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따 줄 거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 절차상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데 협의할 때 국장과도 꼭 협의해야 된다는 거. 협의했다죠. 국장과 꼭 협의해야지 승인받아야 된다. 그럼 틀리겠어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 틀렸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워버리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승인제도는 없어졌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하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104페이지하고 151페이지 있어요.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 정비법상 정부로 지정고시 되면 야 아까 조금 전에 했어요. 도시발구역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장소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됩니다. 그랬어. 다만 어디에 있는 땅에다가 도시발구를 정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되지 않느냐? 취락축. 그리고 자 정비법상 여기 봐봐요. 정비법상 여기다 정비구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정비사박에 있어요. 이 장소는 다 역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돼서 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은 정비사박에서 정하죠. 정비사업은 세 가지 있죠. 주광역 사업, 재개발 사업, 재무사업. 그래 이 세 가지 사업자 정비구역을 정하면 그 장소보다 구축을 상세하게 정비를 통해서 조성이 더해지도록 하고자 지구단계로 결정시를 간주해서 지구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9번 1번만 지구단계획이 아니고 2번 5번까지 묶어서 다 지구단계획이 돼요.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10번. 자 10번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그따 줄 것이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이것은 주로 바로 여기가 아닌 지역에서 할 때 아까 주거적 여기가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 이 안에서 할 때는 원칙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에 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정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아닌 생산 녹지역에서 자연 녹지역에서 도시적 예후적인 바로 관리, 농림, 자연 보존에서 한다. 그리고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30% 이하만 포함된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개발계획을 공모해서 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미리 구역부터 확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해도 된다 그랬죠. 그런 지역에서는 바로 땅값이 헐값이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지 않았는데 그 지역에 도시가 하나 만들어진다 하더라. 그러면 투기꾼들이 미리 질러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땅값 상승해서 투기판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인 도시개발구역부터 먼저 확정해버리자. 확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해 나가도록 하자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그랬죠. 주로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에서 개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6가지 있으므로 6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 개발한다. 도시적 예후적인 보생농자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개발한다. 그런데 다만 그때는 자연환경 보증은 지정 못한다. 그리고 주상공 면적이 전체 도시발구역 면적이 얼마에 이하만 포함됐다? 30. 그게 가장 키포인트니까 알아주시고 개발이 공부한다. 그리고 몇 번이 틀린 것 같아요? 2번 50 이상을 지우고 30 이하로 수정해야 되겠죠. 꼭 암기하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2번 보십시다. 12번 보면 도시발구역 지정을 하게 된 장소에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행위장이 가 있죠.
도시발사업을 해야 하니까 행위자의 가인데 이 내용은 102페이지 우리 요약집 잘 정리되어 있죠. 허가를 받은 행위 이렇게 되는데 1번만 허가 대상이고 2번부터 5번까지는 허가 없이 허용 이렇게 써놔요. 2번부터 5번까지는 허가 없이 허용. 이 내용을 공부할 때는 몇 페이지를 파셔라고요? 해설에도 잘 정리되어 있죠. 해설에도 잘 정리되어 있지만 요약지 102쪽을 파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몇 쪽? 102쪽. 그래 이렇게 도시발구이다라고 친구시하면 여기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하니까 개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행위자니 가해지죠. 그래 이 제한된 행위를 하려면 이 지역의 특광, 지사, 시장, 군사한테 허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받죠. 허가 대상은 약자로 몇 가지가 있다? 7개. 7가지를 건공, 토, 물, 주 이렇게 해서 암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는 연상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때 그거는 건축물과 가선시를 포함해서 건축과 대수선과 용도변경 할 때 허가받는다. 그 다음에 공작물인 인공을 가해 제약한 시설물을 설치하도 허가받는다. 성토, 절도, 정지, 포장을 통해서 공유수물을 매립해서 토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거 다 허가받는다. 토지용 변경. 그 다음에 흙머리,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토석치도 허가받는다. 다만 토지 형질병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치는 허가 안 받는다. 토지 변화할 때 무조건 허가받는다. 물건을 일교 이상 쌓아두는데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일교 이상 쌓을 때 허가받는다. 중목월체 식지도 허가받는다. 이런 것들 딱딱 떠올라야 돼요. 이때 허가를 받아야 할 것 허가 받지 않고 했다.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했다. 그러면 위법자죠. 위법자는 원상회복 명령을 당하고 명령을 이해하자면 원상회복 명령을 이해하자면 행정대입형을 해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수사기관을 고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범죄하네요. 써놨나요? 있어 없어요? 없으면 써놓아요. 자, 그래 아무튼 위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범죄하고 원상회복을 명당하고 행정 대집행당 이런 것들이. 그래 이제 허가를 받았다 합시다. 허가 신청하면 여기 봐봐요. 이 도시발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이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법상 정비사업에 정비구역은 행위자니 거의 같죠. 여기 똑같죠. 거의 몇 가지 차이만 있죠. 도시발구역은 대수선까지도 허가받지만 여기는 대수선만 허가 대상이 딱 차있죠. 여기는 노브랑시 많으니까 노브랑시 곧 철거함으로 그거 약간 철거할 때까지 고쳐 쓰는 대수는 규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뭔만 딱 차이가 있다. 대수선. 나머지는 허가 대상 똑같다. 생각하시고. 여기나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허가권자는 허가 내기 전에 시행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면 시행자한테 미리 의견 꼭 듣고 나서 허가협을 개청해야 한다. 시행자가 안 됩니다. 그럼 허가 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 내줬다면 여기나 바로 국토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토계법의 적용도 받는 장소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바로 특별히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 도시개발법이 있고 여기는 정비법 있잖아요. 그래서 정비법에 따라 여기 안에서 허가받았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 안에서 허가받았다면 바로 국토개법상 56조에 따른 개발의 허가 또 받아야 된다. 받은 걸로 본다. 그 다음에 여기나 허가 받았던 상을 변경할 때는 변경허가 또 받아야 된다. 변경 신고하면 된다. 변경 허가 받아야 된다. 시간 없으니까 변경 허가 받아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나 기득권 보호중에 똑같다. 이 구역을 정호시할 당시 이미 허가 승인 등을 받아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은 바로 이 구역 지정고시가 있고 나서 계속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다시 또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 신고는 해야 한다. 허가 받는 거 아니다. 신고 없이 하는 거 아니다. 신고 놓고 해야 한다. 며칠 이내? 30일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똑같이 바로 허용되는 행위가 6개 있다. 몇 개 있다? 6개. 6개 이제 그거 있죠. 거기 똑같아. 6개를 달달달 해야 돼. 그거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있죠. 6가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재해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돼. 하고 재해하면 슈, 경작하면 쫙. 보고 계셔요? 있죠? 있어 없어요?
찾아가지고 눈으로 체크해놔야 되죠. 그 다음에 농림 생산물,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생산에 이용한다. 그 다음에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쫙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전체로 결정된 대제안에서 쫙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관상용식물 임식제. 자, 근데 경작지에서 임시할 때는 허가받은다. 이게 꼭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파놔야 함재 맞춰요. 꼭 시험에 나옵니다. 12번 보죠. 답은 1번이었어요. 다음에 허가 없이 넘어가시고 133페이지 1번 보죠. 1번은 우리 요약지 109페이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 여기에서 잘 받으셔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받으시는데 5번을 수정해서 공부하셔. 5번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 5번 건축물 소유자는 시행자가 될 수도 없고 그네들 만든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로 수정해.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이 조합을 시행자가 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거 받으시고 수정해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이렇게 써놔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그래서 자주 받으셔요. 나머지 밑에 해설을 보면 나와있죠. 1번부터 19-2까지 해서 12명이 있어요. 12명. 12명 있으니까 자주 읽어두셔요. 그 다음에 2번. 이 109페이지 있습니다만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 있죠.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하고 변경하는 자인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3번 하면 5개가 있어. 그래서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5개를 딱 묶어가지고 자주 봐놔요. 시행자 변경 5개 있으니까. 그 중에 3번만 수정해봐요. 3번 사업 시행자가 할 때 사자 앞에다 말을 만들어. 말을 붙여놔. 뭐라고 쓰냐. 자, 도시 개발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래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자가 그거 있으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써놔요. 이해하기 좋게. 그래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 시행자는 3번 그 사업 시행자 할 때 사업 시행자에다 줄 거 봐요. 그때 사업 시행자에다 줄 거 봐. 2번에 3번 사업 시행자가 그때 줄 것나요? 줄 것다 밑에다 써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숨어 있어. 그래 이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는 그 사업 시행자는 누구냐면은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1차 시행으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거든. 근데 그자들에게 사업 시행권을 시행자의 지위를 인정해 줬는데 바로 지정권을 인정해 줬는데 그네들 이렇게 구역 지정 시부터 몇 년에 바로 사업을 들어가겠다는 실식의 인가를 지정권자한테 신청하려면 변경도 할 말 없냐? 1년. 그래서 6개월이 틀렸어. 6개월. 6개월이 아니라 1년. 그래서 그걸 수정해가지고 공부하시고 1번하고 3번을 잘 비교하시고 이 시행자들 지정권자한테 실식인가 받았다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몇 년 이상 사업에 착수한 적 미적거리고 있으면 변경도 할 말 없냐? 2년. 이거하고 그거 비교하세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시행자 변경 5개니까 이 5개를 머리다 새겨두셔야 되겠어. 알겠죠? 알겠죠? 그 중에 1번과 3번에서 장난치니까 1번과 3번 수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키포인트다. 그래 시행자 지정 취소하겠다. 실식인가 취소했다 그러면 아웃이 아웃. 시행자 더 이상 사업권 없어요. 변경할 수밖에 없죠. 부도 파산 났다 그래도 아웃이에요. 오른쪽 넘으셔서 3번 아까 했으니까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이 4번은 바로 110쪽부터 111쪽까지 있습니다만은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다 옳은 것. 이 조합원은 아까 누구만 되냐?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만 돼. 그래서 및 저당권자 지어야 돼. 누구만 되는가? 토지 소유자만. 2번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임원에다 줄 거 봐요.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하다고 써봐요. 임원은 누구를 말하느냐? 조합장 이사 감사. 조합장 이사 감사. 그래 조합장 이사 감사는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없다 그래야 돼. 있다가 틀렸어. 그래 임원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의결권. 여기 봐봐요. 여기 도시화구역인데 A 땅이다. 환지 방식을 정하고자 지금 조합을 설립하게 됐어요. 조합 설립했다. 그때 이 안에 있는 조합원인 토지 소유자들이 이 안에 뭐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이렇게 바로 토지 소유자들이 있어요. 그래 여기 보니까 A가 단독 소유자. 그러면 A는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이면 조합이 결성됐다면 당연히 조합이 돼요. 이때 의결권 하나. B도 소유자이다 그러면 의결권 하나. 근데 여기 C의 형제가 5명이 있어요. 5명이 바로 지분을 가지고 있어. 공유로 되어 있고 이 땅은 공유로 되어 있어. 그때 이 공유자 각각 조합원의 G는 인정돼. 토지 소유자니까. 근데 의결권은 각각 하나씩 인정된 거 아니에요. 이 4명은 포기했고 이분이 형이다 그러면 형이 의결권 행사해서 그러면 이분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이 친구는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 이렇게 표현해. 알겠죠? 그래 이때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이사, 감사는 조합총회에서 선임하는데 누구 중에서만 뽑느냐?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뽑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시고. 3번 이때 임원 선임할 때 이 조합의 임원은 반드시 총회에서 뽑는데 총회에서만 선임하는데 이때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를 말해요. 감사 말하는데 조합장, 이사, 감사를 바로 임원이라고 그래. 이때 조합장, 이사, 감사는 바로 아까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이하돼요. 반드시 토지 소유해야 돼. 토지 소유자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조합원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중에서만 선임하거든. 이 토지 소유자이면서 뭘 가지고 있는 자에서 총회에서 뽑아요? 의결권.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죠.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이 조합원이라도 임원이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봐봐. 임원 뽑을 때에 결격 사유를 검토해. 결격 사유를 검토하는데 결격 사유 4개가 떠올라야 돼. 알겠죠? 4개가 뭐가 있을까? 바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알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는 자에 복권되는 자 될 수 있고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그 면제되는 몇 년 지나지 않는 자, 2년 지나지 않는 2년 지난 자 될 수 있어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기간이 끝나면 될 수 있어요. 이네들은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임원이. 그래서 자 3번 봅시다.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나. 틀렸어. 이렇게 이 사유에 해당하냐.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조합장, 이사, 감사 나가서 선임됐어. 근데 임원이 되었던 자가 그 이후에 결격 사유에 해당했다.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바로 3번은 틀린 거예요. 조합원 그 말 치고 임원, 조합 임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다 다음 날부터 조합원 지워버려. 조합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여기 봐봐요. 여기 지가 토지소로서 조합이 성립돼 가지고 조합원이 됐어. 조합원은 토지소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바로 조합원이 되고 나서 이런 사유에 해당했다고 해서 조합원 자격 박탈당하냐?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임원의 자격 박탈 사유예요. 4번 이 조합원은 조합 안건 의결할 때 의결권 행사함에 있어서는 보유 토지 면적. 여기 보니까 여기 I라는 사람이 있는데 I는 토지 면적 보니까 10제곱미터, F는 1000제곱미터.
이랬을 때 이 친구가 의결권 하나라면 이 친구는 뭐 100개를 행사하느냐? 아니다. 의결권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을 행사한다. 그래서 비례하여가 틀렸어요. 비례하여를 지워버리고 관계없이 평등한 그래야 되고. 5번. 이 조합원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리가 있지만 의무도 있어. 조합 경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때 이네들 조합 운영하려면요.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조합장, 책상, 의자 다 사야 되고 감사, 이사, 직원, 책상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조합장, 이사, 감사, 직원도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이 조합원이라면 경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알겠죠? 이걸 내라 했다. 이걸 부담금이라고 그래. 내라 했는데 안 냈어. 그러면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연체료를 내라 했는데 안 냈다 그러면 조합 측에서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없고 바로 간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갖다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없어? 있다. 징수를 위탁했다. 그래서 강제 징수에다 줬다. 그러면 위탁 수수료를 얼마 갖다 줘야 된다? 징수한 금액의 4% 그것까지 생각해 두시오. 5번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바로 130페이지 5번 이 도시발조합이다 옳은 거 이것도 110페이지부터 111조까지 있습니다. 자 1번 이 조합의 도시발사업에 대한 행정심판 조합에다 줄 거 봐요. 조합에다 줄 것이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임 이렇게 써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임. 그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임 조합의 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인정될까 인정되지 않을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 어디다 제기할까? 지정권자에게. 그 밑에 자세히 써놨죠? 누구한테 제기한다고요? 지정권자한테. 그래서 틀렸고 2번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조합원이 되지 아니한 것이 원칙이다. 틀렸죠? 여기 봐봐요. 여기 아까 이 조합 설립할 때에 이 조합 설립할 때 설립 절차상 아까 설립인가 신청하죠? 지정권자한테. 여기 안에 있는 토지수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첨부해가지고 지정권자 이 구역을 정했던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를 신청하잖아요. 설립인가 신청할 때에 바로 지정권자한테 가는데 아까 얼마의 동의 얻어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토지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자와 토지 소자 총수 얼마요? 2분의 2 이상에 이 정도의 동의 받아가지고 가면 인가 내준다 이 말이에요. 인가 신청했는데 내줬어. 설립인가 받았어요. 그때 조합이 바로 성립돼요. 등기 꼭 해야 돼요. 그렇죠. 설립 등기하지 않으면 조합 만들지 못해요. 등기해야 돼. 이때 법인격이 부여돼요. 등기함으로써. 그래서 법인인 권리취해로서 조합이 성립되죠. 이렇게 조합이 성립되면 아까 여기 있는 친구 중 이 친구 동의 안 했어. 이 친구 동의 안 했어요. 나머지 이 친구도 동의 안 했어.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동의서 줘가지고 여기 뭐 여러 명 있다 합시다. 나머지 이렇게 여러 명 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동의서 줘가지고 인가 신청했어. 그때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이 될 수 없을까? 당연히 조합이 될까? 다 강의로 조합된다. 알겠죠? 동의와 무관하게 토지 소유자면 강의로 다 조합된다. 이렇게 하시오. 지상권자는 아니고요. 바로 저당권도 아니고요. 소유자만 된다. 이것도 이해하시고. 근데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중 재개발사업조합이 있잖아요. 재개발사업조합은 조합 설립이 되면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사, 지정권자 다 강조 조합이 되죠. 이것하고 그거 헷갈려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 조합의 법적 성격. 여기 봐봐. 이렇게 조합이 생겼다. 그러면 이 조합의 법적 성격은 지금 이 조합은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절차에 서 만들어졌어. 도시개발법은 공법일까 사법일까? 공법. 우리가 지금 공법하지 사법하고 있어요. 사법은 말도 안 되죠. 알겠죠? 다시 한번 공법이다 사법이다. 내가 잘못 들었겠죠. 한책인 걸 알고. 누가 말 안 했는데. 자, 아무튼 부동산 공법이에요. 무슨 법이다?
공법. 그래서 공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 조합이 성립됐으니까 바로 공법상 법인의 성격이 띈다. 이렇게 뭐라 한다고? 법인의 성격. 잘 아시죠? 공법상 법인의 성격이 띈다. 근데 영리법이다, 비영리법이다. 이 법인은 비영리법. 시행자가 되고자 만들어졌어요? 돈 벌라고 만들었어? 시행자. 그래서 영리축으로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시행자가 되고자. 그래서 비영리법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비영리. 영리법은 하면 틀려요. 영리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법인으로서 상법상 회사가 있어. 회사. 주식회사, 유한 한 명, 합자회사 이런 회사는 영리 목적으로 가지고 만들었다 해서 영리법이라는데 이 조합은 영리법이 아니에요. 비영리법. 그리고 사람은 교사체 법인격이 부대했으니까 사단법이라 하지 재단법이라 하지 않아. 그래서 법적 성격은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셔. 법적 성격. 법적 성격. 다만 이 도시발잡에 대하여 지금 도시개발법에 규정하고 있는 걸 우선 적용해서 처리하고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벗기하고 성격하고 헷갈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3번은 틀렸어요. 민법상 그 지워버리고 공법상 사단법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법적 성격하고 준용 벗기하고는 헷갈려서 안 돼. 해설을 다 잘 써놨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4번은 등기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야 되고 아까 했고 미성년자는 토지 소리도 조합원은 되지만 임원은 될 수 없다. 맞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6번 도시발잡이다. 이것도 110페이지부터 111조까지 있는 건데 자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맞았어. 아까 했어. 7명 꼭 하고 지정권자 인가받아야 된다. 2번 이때 인가 받고 나서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는 원칙은 변경 인가 받아야 하는데요. 두 가지는 경매한 상업 변경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 경매한 상업 변경은 변경인가 안 받고 변경 신고하면 돼. 뭐냐? 주된 사무소 변경하고 공고방 변경 두 가지는 경매한 상업 변경으로 됐기 때문에 2번 틀렸어. 변경 인가할 때 인가 주고 신고로 변경 신고를 한다. 인가를 받는다 지워버리고 변경 신고. 주된 사무소의 소지 변경은 경매한 상업 변경이라고 써놔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통과하고 넘어가세요. 아까 했으니까 지문들 반복되고 있어요.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보면 반복되고 있어요. 넘어가서 8번 보겠어요. 8번 보시면 자 이것도 110페이지부터 111쪽에 있는 거죠. 이 조합에는 조합 최고 우기력은 총회를 반드시 두는데 총회의 권한 대행으로서 대원회를 둘 수도 있잖아요. 이 대원회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수가 몇 명 이상 할 때 둘 수 있을까요? 50명이? 50명이면 둘 수 있어. 이때 이 총회 권한 대행 대원회에서 총회 의결상을 다 대행해서 의결할 수는 없고 이것만은 총회에서 의결하게 될 5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총회에서만 의결합니다. 정관 변경, 조합원의 권리물을 담고 있는 정관 변경. 그리고 바로 그 개발계획 수립 변경. 경매한 상의 변경 제도고 그 다음에 바로 한지계 어마어마 중요하죠. 한지첨을 행하게 한 구청에겐 한지계를 작성해서 의결할 때는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돼요. 그리고 조합장 이사 감사를 임원이라 알죠. 임원 선임 문제 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은 오직 어디서만 뽑아야 된다고요? 총회. 조합원이 전체 함께 모이는 총회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해산, 합병 이것은 어디에서만 의결하든가 총회. 이거 5가지를 달달달 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8번은 4번은 조합 총회 의결 사항이긴 하나 대원회에서 권한 대행해서 의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1번, 2번, 3번, 5번은 오직 총회에서만 의결한다 이렇게 하시고 9번도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있죠. 조합원과 임원 틀린 거 1번 아까 했고 2번 이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이사 감사는 조합원 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임원은 의결권을 조합원 중에서 뽑습니다. 그때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죠. 조합 임원은 정관을 정에 따라 어디에서만 뽑는다고 그랬어요? 총회. 그래서 대원회가 틀렸죠. 자 오른쪽에 3번 아까 했고 4번도 했고 5번 자 5번 이 조합장 이사 감사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지금 조합장 하고 있다면 갑인 조합장이 이사 감사 직원 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조합장이
돈이 많아가지고 여기다 또 땅 하나 사놨고 저 다른 데다 하나 땅 사놨는데 여기서도 환지 방식에서 사업을 한다여 조합을 만들고 있고 저쪽 땅 있는데도 거기서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한다 해서 조합 만들고 있어. 그때 여기 와가지고 조합청에서 조합장이사 감사 선임할 때 여기서 당선됐다면 이 자는 그 땅 저쪽에 있는 거 그래서 조합 만들 때 조합장이사 감사 직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 말 이해되죠? 겸직금지 그게 5번이에요. 잘 이해되시고 10번 아까 결격사에 말씀드렸어. 토지소장 임원이 될 수 있는 자 그래 1번 2번 될 수 없죠. 2번도 복권되지 않으면 될 수 없죠. 복권되면 될 수 있죠. 3번 2년이 지났으니까 되죠. 지나지 않으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5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안 되고 지나면 되죠. 이걸 정확히 하세요. 넘어가시고 11번 자 이것도 110쪽부터 111쪽까지 있어요. 조합임원 틀린 거 1번 이사했다가 줄 것이고 임원 그래서 임원이라는 자는 세 가지를 말하죠. 조합장이사 감사 임원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다 이렇게 맞죠? 조합원이다 그때 줄 거 봐. 토지소자 그래서 그때 조합원은 누구만 될 수 있다고 했어? 토지 소유자만. 그래서 그거 받으시고 2번도 겸할 수 없다고 그랬어 맞고 3번 감사비 뗐다 임원 써요. 2번도 임원 이사비 뗐다 임원 3번 감사비 뗐다 임원 그래 임원이라고 한 자는 똑같이 적용돼 지금 이해돼요? 조합장에서 감사는 바로 총회 의결을 거쳐서만 뽑는다. 그 다음에 조합장은 세 가지 조직의 의장이시다. 이사 자기를 위한 저가의 계약에 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는가요? 5번 감사. 오 그래 조합장이 틀렸죠. 아주 중요해. 또 이사가 아닌 조합장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 계약을 체결할 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 넘어오셔서 143페이지 실시계획을 보겠습니다. 실시계획 1번 이것은 112쪽이 있습니다. 실시계획 작성과 인가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1번 지문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1번 지문 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누가 작성하냐?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죠. 누가 작성한다?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지 마음대로 사업장에 들어가서 사업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지정권자가 네가 사업해라라고 지정해줘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알고 계시죠? 그때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아까 12명 있다고 그랬죠? 12명 중 지정권자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때 이 시행자가 지정할 때 그냥 입으로 지정해서 보낼까? 계획에다 집어넣어서 확정고시해서 보낼까?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개발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정권자 수립하잖아요. 수립해서 나갈 때 이 계획 속에다가 여기서 들어가서 사업할 사람 누구다라고 이 계획 수립할 때 여기다 집어넣어. 그리고 나서 확정고시 이렇게. 그러면 이 구역도 아울러 지정고시 되고 시행자도 확정돼요. 이제 시행자가 이렇게 뭐 토공이다, 뭐 아니면 지공이다, 지방무사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포 신도시 만들 때 지공을 보냈다. 세종시 보낼 때 토공을 보냈다. 그때 이 시행자가 딱 확정되면은 이렇게 이 구역을 지정고시할 때 이 계획을 확정고시하면서 이 구역도 지정고시 되는데 이 구역 지정고시했었다. 그러면 그날부터 이 시행자는 바로 늦어도 3년 이내 실식을 작성해서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겠다. 사업을 실시할 때 그냥 하겠어요? 돈이 있어야 되겠어요? 돈 준비해야 되겠죠? 뭐 토공이 사업한다 그러면 여기서 사업할 들어간 돈을 싹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준비하겠어? 아니면 몇 년 걸리겠어요? 사업자금 준비하려면 몇 년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그리고 여기 무조건 사업 포크에 가서 밀어버리면 되겠어? 아니면 계획 다시 짜가지고 여기는 도로 넣고 여기는 공원 넣고 여기는 청사업지 만들어야겠다. 여기는 산을 밀어버리겠다. 토목 이런 거 설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설계도서 만들고 자금 조달기도 만들고 사업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겠다.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실시계획서라고 그래. 뭐란다고요? 실시계획서. 이때 그런 자금 준비하고 그러려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다. 시간 좀 필요하다. 시간. 우리 법에서 야 3년 줄게. 준비해와. 이렇게 하고 있어. 몇 년? 3년. 알아주세요. 여기 3년. 3년 줄 테니까 준비해서 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 작성해서 와라. 누구한테 오냐? 지정권자 와라. 이렇게. 그걸 와라. 그 말이 인가 신청 와라. 그 말이에요. 뭐 받아와라고요? 인가 신청하라. 몇 년? 3년. 알겠죠? 만약 3년 기다렸나 안 왔어. 안 오면 너 아웃. 그건 아니에요. 이 구역 자체가 없어져 버려. 알겠죠? 이 구역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뭐가 없어진다고? 이 구역. 이 도시발 구역은 3년이 됐나 담들에 해제된 관계들 없어져 버리죠. 알겠나요? 없어져. 그래서 늦어도 몇 년에 신청해야 된다고요? 3년 이내에 인가를 신청해야 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아까 도시발구이다라고 증거시 되면 얘가 칠학주가 아니면 여기 장소는 지구단위격으로 결정고시 간다고 했죠. 뭐가 돼버린다고 쓸까요? 지구단위격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돼서 지구단위격으로 묶여있어요. 네? 지구단위. 지구단위격이면 어떤 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예 허가 못 받아 막아버릴 수 있잖아요. 사전 개발행 허가. 건공 토토톰. 그래 1차적으로 1회 3년 1회 2년 연속 5년 동안 허가 못 받는다 라고 막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몰라 알아야 되고 또 그거 몰라도가 아니라 알아야 돼.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어. 지구단위격으로. 그리고 지구단위격은 지구단위 만들어서 개발해야 돼. 뭘 만들어낸다고요? 그래 여기 봐봐. 아까 이 구역을 딱 도시발구이다라고 증거시하면 그 장소 뭐가 된다? 자동적으로 지구단위격으로 결정고시하니 돼. 그러면 지구단위격으로 결정고시 않으면 몇 년에 지구단위 만들도록 돼 있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국토기법. 3년. 오 그래. 3년에 지구 만들어서 결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단위격은 3년이 된 날 다음에 해제가 한다. 이런 거 떠오른가요? 거기까지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 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시행자 네가 여기다 집어넣어가 작성해서 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 지구단위 계획은 무슨 계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야 한다고요? 실시계획 있다. 누가 작성합니까?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시행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개발계획 내용에다 집어넣은 거 아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봐봐요.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지정권자가 투입했던 이 시행자가 작성하는데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여기 들어가서 지 마음대로 사업하겠다라고 작성하면 되겠어? 아니면 이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겠어? 개발계획에서 지금 사업의 명칭까지 다 정해놨는데 주거단지 조성사업단 뭐 상업단 이렇게 정해놨는데 지가 들어가서 하는 여기에 보니까 그 구역의 명칭이 주거단지 조성하겠다라고 명칭 정해놨는데 지가 들어가서 나는 공업단지 조성하겠다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무슨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냐? 개발계획에 맞게. 무슨 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에 맞게. 그건 기본이에요.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고 실시계획은 뭘 꼭 포함한다? 지구단위계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작성해가지고 인가 신청으로 가. 인가권자가 누구다 이거? 실시계획 인가권자. 지정권자.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가 신청으로 했어. 이때 인가를 신청서 낼 때 봐봐요. 인가 신청서 낼 때에 이 시행령이 필요하다면 여기 농지가 있다, 뭐 산지가 있다, 야산이 그때 농지를 전용한다. 해보세요. 또 사업하면서 건축물 좀 건축했다. 그럴 때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게 한 서류, 농지법상 농지정 허가 등을 받게 한 서류, 산지법상 산지정 허가 등을 받게 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인가 신청서에 내면 돼. 그러면 지정권자가 바로 그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관계행정기관장은 며칠의 의견을 제시해 줄까요? 며칠에? 20일에. 그래 이렇게 해서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바로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거예요? 늦어도 몇 년에 사업에 착수해야 돼 시행자는? 그렇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 나가잖아요. 2년. 아까 했잖아요. 몇 년? 2년. 2년에 사업에 착수하면 시행자 변경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변경 당하시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봐두시고 이때 봐봐. 지정권자가 국장일 수도 있고요. 국장일 수도 있고 뭐 시도사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 봐봐요. 지정권자가 국장이다 그러면 자기가 인가권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 시행자라면 자기는 그냥 작성해서 고시하면 돼요. 인가 안 받아. 알겠죠? 아니면 자기가 지정권자이고 시행자 아니어서 인가시행 받았다. 그때 바로 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국장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시행. 그러면 국장은 인가를 내주기 전에 또 이 시식을 작성해서 고시하기 전에 미리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누구 의견을 꼭 듣고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나가야 되냐? 누구 의견을 들어야 될까? 바로 시장수 구청장일까? 이 지역의 시장수 구청장일까? 시도사일까? 그래? 시도지사. 거기 장소 대도시면 대도시장한테 미리 의견 드려야 한다. 인가 내도 되니? 이렇게. 또 사업에 들어가도록 해도 되니? 이렇게. 만약 지정권자가 시도사면 누구 의견을 듣고 작성해서 정하고 지가 시행자면 아니면 인가시행이 들어오면 인가될 때도 의견 드려야 되냐? 이제는 자기보다 하급장 이 현황을 알고 있는 이 지역의 현황을 알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대도시장은 지정권자가 제하고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아세요. 시도사는 누구 의견 듣고 바로 시장수, 구청, 대도시장 제한 그리고 국장은 누구 의견 듣는가?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인가 고시 해줬어요. 이렇게 고시가 있게 되면 바로 이 실시계획 속에 들어있는 지구단위계획 또 그걸 결정하려고 도시 군관리 만들고 입안하고 결정해서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다. 바로 이거 고시가 떨어지면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지구단위계획도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그리고 이번에 고시한 내용하고 종래 여기에 결정했던 사항 간에 서로 저촉된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고시된 내용이 신법이나 다름없으니까 종래 것은 국법이고 신법과 국법이 충돌하면 신법 우선을 지켜내니까 종전 결정했던 사항하고 도시군가로 이번에 고시된 간에 서로 저촉된 부분이 있으면 고시된 내용으로 싹 변경을 본다 이렇게 봐주셔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 봐봐요. 실시계 고시가 있었을 때 이 시행자들한테 공직법상 사하 민정 및 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해서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때 부여할까? 이때는 아닐까? 이때 아니죠. 수용 사용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는 언제 공직법상 사하 민정 및 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해서 이 시행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권을 인정해버리냐?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문고시 이때 공직법상 사하 민정 및 고시가 있는 거 보지 실시계 고시가 있는 때가 아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근데 국토교법상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할 때에는 그 사업 시행자에게 바로 언제 수용권을 인정했느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따른 실시계 고시가 있는 때. 여기는 근데 실시계 고시 아니라 세분 고시가 있는 때다. 이걸 알아주십시오. 자 문제 풀어볼까요? 1번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1번 꼼꼼하게 읽어두세요.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은 지구단위 꼭 포함된다. 맞고 실시계획은 설계도서 자금계획 사업 시행계획안 이런 것들을 명시 첨부해야 된다. 맞고 2번 실시계획은 개발계획 부합되게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지정권자한 시행자는 작성해서 지용을 인가받아야 된다. 3번 지정권자 국장이면 인가 내주기 전에 미리 누구한테 의견 드려야 시도사, 대도시장. 시도사 지정권자면 미리 대도시장을 제한 꼬마들 의견을 드려야 한다고. 짝지 잘 드시고 4번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할 때 고시동함이 실시계획에다 줄 것이고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포함되어 써놔요. 실시계획 밑에다 쪼만한 지구단위계획 포함되어 있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그 셋째 줄 끝에 도시군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에서 본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에서 본다. 이 경우 종래 결정된 사항 중 고시대행에 저촉된 사항은 고시대행으로 변경해 본다. 5번 마지막 보면 공직법상 사합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본다. 이건 114페이지 있는데 아까 뭐가 있을 때 이게 있었던 걸 본다고 그랬어요. 세운. 그래서 바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그 말 쳐버려.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그 말 주고 그 자리에다 써요. 개발계획 내용으로 써. 개발계획 내용으로 써. 수용 사용의 대상이들은 개발계획 내용으로 써. 수용 사용의 대상이들은
수용 사용 대상자들은 세부 목록 썼나요? 자, 몇 페이지 있다고요? 114페이지 있으니까 집에 가서 보셔요. 145페이지 봐봐요. 145페이지 1번만 보고 쉬었다 했는데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어요. 145페이지 1번 보면 이것도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가 있습니다만은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다. 틀린 거 있다 체크해요. 틀린 거. 1. 기억. 개발계획의 수용 또는 사용 후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이 포함되어 고시 그때 체크. 세부는 고시되면 그때 수용권이 부여된다 그랬죠. 공시법상 뭐가 있어 뭐냐? 사합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분다 맞고. 그 다음에 리을 봐봐요.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에 따라 줄 것이 민간 시행자 리을. 민간 시행자가 바로 수용 방식에서 사업할 때 엄청난 보상 플러스 사업 공사비를 주매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여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아서 이용하는 자에게 미리 그 대금의 전부 일부를 받을 수가 있거든. 이걸 선수금이라고 그래. 뭐란다? 선수금. 선수금을 받으려 할 때는 공사가 좀 진척돼야 돼. 민간 시행자는 그래요. 얼마의 공사 진척이 있어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충족되냐? 10% 이상. 맞아요. 민간 시행자면 이걸 적용해. 맞고요. 근데 니은 봐봐요. 지방산 시행자에 따라 줄 거예요. 이것도 지방산 시행자에 따라 줄 거예요. 찾아가지고. 지방산 시행자 줄 거예요. 줄 건나요? 거기다가 이렇게 써놔. 국지공, 국지전공. 그래, 국지전공 똑같이 적용돼. 국지전공. 지방사를 예를 들었지만 출제원이 국지전공에 똑같이 적용된 거예요. 그래, 국지전공은 공공사업 시행자죠. 공공사업 시행자가 니은 봐봐. 토지를 수용할 때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공공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의 동의 없이 아까 세분 고시가 있음으로써 수용권이 이미 발동됐다. 그래서 바로 별도의 이 안에 있는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없이 수용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누가 수용할 때만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 동의를 받느냐? 민간 시행자. 알죠? 민간 시행자. 그래서 국지전공인 시행자는 수용하려면 토지 소유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니은 봅시다. 동의 없이 바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 틀렸어. 있다 그래야 돼. 있다 써놓고 끝에다 써. 자, 민간 시행자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 민간 시행자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민간 시행자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 썼나요? 민간 시행자가 누군지 알죠? 아까 했죠. 토지 소유자라든가 수도권 정비법상,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가면 억정원에서 수도권 외유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별 공작업이라든가 등록사업자,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면을 갖고 있는 자로서 도시발 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부동산 투자회사, 등록사업자 등등 이네들을 민간시행이라는데 이네들을 바로 등장시켜서 그네들이 수용할 때는 뭘 얻어야 한다? 동의. 그때 동의 요건은 이 안에 토지 면적의 3분의 1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가 10명 있다면 그 소유자의 2분의 1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러면 5명이 동의했다. 10명 중 5명이 반대하다 하면 5명 것만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간시행자는. 자, 그 다음에 디귿만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지방사인 시행자 할 때 지방사를 한 예를 들었지만 그 지방사 대신 타의 국지전공이 들어가도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국지전공인 시행자는 도시 개발을 할 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 주시는데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때 금융기관이라든가 보험회사한테 가서 지급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어. 지급보증 받을 필요 없어.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틀렸어요. 받을 경우에 지워버려. 받은 경우에 그 말 치고 받을 필요 없이 지급보증을 받을 필요 없이 받지 않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공법에서 보증했다고 생각해봐. 보증이 나면 민간에게만 정하지 국지전공인 공적 주체에게는 절대 보증 적용하지 않는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발행할 수 있다 했다가 한 말 써요. 이제 금방 수정했다면 끝에다. 지급보증은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만 받도록 돼 있다 이렇게 써놔.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알겠죠? 우리 요약지 114페이지하고 115페이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번.